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를 활용해서 SNS나 여러 가지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기관 등에서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내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좋은 정책들을 알리거나 또 행사 같은 걸 알리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들을 사용하시는 건데도 그런 이제 짧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AI가 그런 대안들을 많이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 시간들을 단축하고, 시간은 단축되지만 결과물은 더 좋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홍보 문구나 안내 문구를 쓰는 게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홍보해야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잔치나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가족 구성원들한테 이런 행사 같은 걸 한다, 공지나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 동아리 모임이나 학교 동문회 동창 모임 이런 걸 할 때도 조금은 더 격식이나 형식을 차려서 공지나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알림, 홍보 내용들을 쓰셔야 될 때 유용하게 AI를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강의의 목표는 이런 홍보 기반의 뭔가 알리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그런 컨텐츠를 좀 이렇게 좋은 문구로, 사람들에게 좀 잘 다가갈 수 있는 문구로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의 몇 가지 요소들을 익히는 거 첫 번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똑같은 내용이 다양한 채널들, 온라인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게 블로그에 올라가느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느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톤이나 문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분량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각각의 채널에 맞게 결과물을 다르게 뽑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무원이냐, 소상공인이냐, 그냥 지역의 주민이냐, 이런 어떤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쓰셔야 되는 이런 홍보문구 작성의 용도나 방향들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AI로 문구를 작성하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런 좋은 문구를 만들려고 되게 혼자서 끙끙 앓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AI가 우리에게 되게 좋은 파트너이자 조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홍보 문구를 멋지게 만드는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AI한테 뭔가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 문구를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의 요소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조금 더 잘 먹힐 수 있는 홍보 프롬프트 공식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행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또 어떤 가게나 매장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무슨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어떤 가족 이벤트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AI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작성하는 홍보 문구를 누구한테 보여줄까를 잘 정하셔야 돼요. 대상이 누군가인데 그냥 지역 주민한테 알려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층이 특화되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10대, 20대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은 40, 50대 중장년층 분들이라든지, 이 컨텐츠를 받아서 보는, 읽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컨텐츠의 톤이나
뭐 어떤 뭐 유행어를 쓰는 그런 기준들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잘 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친척들에게 뭐 안내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행사 안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이제 가족 간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좀 작성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줄까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은 결과물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채널에 업로드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인스타에 올릴 공지글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인스타스러운 문구나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예쁘게 잘 써서 요약을 하고 또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SNS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젊은 감성의 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좀 모바일로만 거의 보는 채널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핸드폰에서 봐도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문단 구성 같은 거를 해주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카톡으로 좀 우리 지인들한테 내용을 공유하는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카톡 메시지로 받아볼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 형식에 맞는 내용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또는 오프라인도 채널이잖아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뭐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뭐 안내장이나 뭐 리플렛이나 이런 용도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또 그런 오프라인 용도에 맞는 짧은 임팩트 있는 문구 이런 걸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뉴스 기사가 되기 전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 이런 소식이 있다라고 알리는 그 정보를 담은 내용인데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좀 형식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담는 내용이어야 되고 표현도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과장되지 않은 표현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의 형식을 잘 갖춘 그리고 보도자료는 뭐 인용하는 특성 같은 것도 있어요. 누구누구 회장은 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어떤 보도자료 기사의 특유의 그런 표현들도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다가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내용이다. 이거는 뉴스가 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거다. 그런 채널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를 해줘야만 AI가 그 채널에 맞게 잘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톤이나 형식은 좀 채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는 한데 뭐 조금 이렇게 우리 기업에 맞게 뭐 부드러운 이미지로 하겠다 아니면 친근한 이미지로 아니면 계절에 맞는 뭐 산뜻하고 화사한 내용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해주면 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역시나 잘 결과물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뭐 친근하게 뭐 공식적으로 뭐 분량 같은 경우 2-3줄, 5줄, 10줄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길어야 되니까 뭐 한 1000자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라고 하는 건 이런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적절히 들어가면 좀 더 이제 그 친근한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조금은 더 좋아지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그런 어울리는 이모지 같은 걸 좀 포함해달라 채널에 맞춰서 요청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4가지 정도만 AI한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주면 AI가 좀 찰떡같이 잘 알아서 좋은 홍보 문구와 좋은 멘트, 문장들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짜 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행사에 대한 홍보 텍스트를 좀 작성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우리가 늘상 하는 익숙한 일은 아니라서 또는 익숙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별화된 멘트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도 좀 그 형식에 맞게 잘 작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시간 투자가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름 주민화 판마당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주민 대상의 행사를 여름에 진행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장소는 잔디광장이고 누구나 지역 주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 공연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체험 부스도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게시물에 올라갈 문구를 좀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자, 다음 행사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시물 문구로 만들어 달라. 대상은 20, 30대 뭐 주민들, 그 다음에 친근하고 설레는 분위기의 톤과, 그래도 좀 인스타니까 이모지 같은 걸 인스타는 많이 쓰잖아요. 이모지 한 3, 4개 정도 넣어서 길이는 한 4, 5줄, 사실 좀 더 길어도 괜찮아요. 길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 요 정도 분량으로 우리가 인스타 홍보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GPT에 문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미나이도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미나이에도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면 GPT에 엄청 간단하게 적어줬네요. 여름의 한가운데 우리 동네에서 제대로 놀 준비가 되셨나요? 해서 귀여운 이모티콘 이렇게 넣으면서 7월 19일 토요일 10시에 잔디광장에서 만나요. 이 일시랑 장소는 되게 중요하죠. 행사에서.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잘 넣어줬고, 공연이랑 먹거리 체험 부스도 이렇게 즐겁게 가득하고,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와서 즐겨라. 이렇게 주민들 대상으로 타겟으로 잘 요약된 내용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이렇게 4줄 정도로 만들어줬는데 약간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GPT와. 대신에 뭐 설레는 여름날,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렇게 약간의 표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역시나 장소와 일시, 행복공원과 그 일시는 정확하게 잘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홍보 포스터 이미지, 저희가 다른 강에서 이미지 만드는 것들 계속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홍보 이미지와 홍보 문구가 잘 결합이 돼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홍보가 잘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 만들었던 것들도 잠시 교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널들이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 뭐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여러 가지 단체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조금 초대하는 글처럼 올리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요청은 해놨기 때문에, 내용은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렇게만, 자,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제 공지할 내용으로 바꿔달라. 대상은 전 연령 주민, 톤은 뭐 채팅방이니까 정중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그래도 이제 채팅을 하는 메신저의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친근하게 작성을 해달라라고 했고요. 한 5줄에서 6줄 정도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에도 한번 똑같이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7월 19일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까지 해서 카톡에 이제 바로 공유하기 좋은 형태로 좀 친근하고 그래도 직접 주민들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해줬죠. 그리고 제미나이는 조금 더 이제 귀엽고 예쁜 인사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이렇게 인사말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하니까 편하게 좀 발걸음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 이 일시장소 내용을 딱딱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목록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하고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조금 더 GPT보다 제미나이가 좀 더 따뜻하고 좀 정감이 가는, 그러니까 친근한 멘트를 좀 더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들을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톡 버전으로 쓰시는 거 한번 또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시연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실 현수막 이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제 현수막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 현수막들 보시면 글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되게 핵심적인 문구만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굵고 크고 가독성 있는 글씨로 이제 중요한 정보가 노출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나머지 자세한 정보들이 작은 글씨로 들어가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프롬프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현수막에 들어갈 짧은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그리고 조건은 한 30자 이내로 메인 슬로건, 그게 커다랗게 보이는 현수막의 제목일 거고요. 핵심 정보 세 줄은 이제 우리 보시면 이렇게 짧게 글씨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현수막에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1, 2초에 딱 봐도 임팩트를 얻을 수 있는 멘트로 작성해달라 해서 금방 만들어졌네요. 여름을 함께 즐기는 우리 동네 축제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장소, 일시, 그리고 뭘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가장 핵심 내용을 이렇게 잘 뽑아줬고요. 제미나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함께해서 더 시원한 우리 동네 여름축제라고 해서 일시 장소 내용은 똑같아요. GPT나 제미나이나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전달해주는 내용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구 정도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뭐 함께해서 더 시원한 이런 문구 괜찮다 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 조금 더 다양한 그 임팩트 있는 문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핵심 문구를 한 5개 정도 더 제안을 해달라 그러면 그 핵심 문구 5개 중에 더 임팩트가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뭐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상 이런 멘트에 더 강렬하게 반응할 것 같다라고 하는 문구를 골라서 실제 현수막 제작하실 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시들을 쭉 보여드렸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각자의 환경에 맞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가 만드는 실습을 저는 역시나 똑같이 시연을 하겠지만 이제 같이 실습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실습을 하기 전에 아까 이게 어느 채널에 올라가냐, 어느 톤으로 올라가냐가 좀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 요청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시면 좋을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홍보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채널들의 특성인데요.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걸 공유하는 약간 SNS 성격이 굉장히 이제 강한 채널이다 보니까 조금 뭐 감성적인 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모지,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이모지 같은 걸 텍스트 영역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좀 더 가독성 있게 또 친근하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좀 필요해요. 물론 인스타그램이 예전에는 해시태그를 막 30개씩 적을 수 있다가 이제는 한 5개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의 해시태그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안 쓸 수 없죠. 그래서 해시태그, 필수 해시태그를 뽑아달라고 해서 5개씩은 좀 중요한 내가 홍보하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본문 내용에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인스타그램은 이제 알고리즘에 맞춰서 내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검색 노출되는 그 알고리즘이 살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 안에도 노출돼야 되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뭐 공지성 게시물은 그렇게 뭐 길고 구구절절하지 않아도 좀 요약이 잘 되고 핵심 정보를 딱딱 파악할 수 있게 뭐 한 4줄, 6줄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논외로 조금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뭔가 어떤 사연이나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충분히 긴 컨텐츠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은 활용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채널로 카카오톡 안에도 여러 가지 채널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주로 사용하시는 게 뭐 첫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업용, 뭐 기관용 공식 채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관에 이 기업의 소식을 앞으로 받아볼 거야 구독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 비용을 들여서 단체 문자를 뿌리듯이 메시지를 쫙 뿌리면 한 방에 이제 1대1로 메시지가 가는 광고성 메시지처럼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단톡방, 이런 소규모 단톡방 아니면 뭐 대형 단톡방 이렇게 이제 채팅 형태로 이제 채팅이 막 오가는 그 공간에다가 공지를 날리는 뭐 그런 형태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메시지가 오가는 메신저에다가 이 공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중심으로 아주 조금 핵심을 잘 짚어서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단체 그 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기존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오셨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문구를 쓰시는 느낌도 조금씩 차이가 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문구가 어울린다, 이 채팅방에는 아니다, 여기는 좀 되게 실무적이고 되게 정확한 얘기들이 오가는 방이다,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정보를 기반으로 딱 깔끔하게 요약된 내용을 잘 심플하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문구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기업용 계정은 좀 이렇게 공식성 있게 내용을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는 건데, 진짜 내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하는, 내 피드에 올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제 스토리나 뭐 감성적인 내용이 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게 이야기 스타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길고 자세한 내용도 뭐 거기에 어떤 스토리나 감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뭐 내 친구들, 진짜 페이스북 친구들이 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길이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공유하거나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내 본인의 계정을 이렇게 퍼가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용이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소문을 내달라, 이런 유도 문구 같은 걸 잘 넣으시면 내가 지금 홍보해 놓은 내용이 내 친구가 적더라도 내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서 막 확산이 많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나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면은 더 영향력 있게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시연을 해드렸던 현수막이나 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 뭐 리플렛, 전단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가장 임팩트 있게 눈에 띄는 문구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가 딱 꽂혀야만 사람들이 자세한 정보를 보고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나 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잘 발견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흘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핵심 멘트를 잘 적고, 뭐 멘트는 뭐 15자, 30자 이내로 잘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나 공문 이런 거는, 보도자료나 공문은 확실하게 좀 그 공식적인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뉴스 같은 거 보면 문체가 조금 딱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신뢰감이 가게 너무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인 표현들을 잘 쓰고, 뭐 수치 같은 걸 많이 언급을 해주죠. 객관적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공식적인 문어체를 사용하시는 거, 육하 원칙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수치나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근거들을 포함해서 써주면 훨씬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공문, 뭐 뉴스 기사용으로 굉장히 좀 적합한 컨텐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너무 좋아요 막 이런 표현들보다는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거 중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림 문자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뭐 알림 문자로 뭐 우리 고객 관리하는 뭐 회원 DB가 있는데 그 회원 DB에 이번에 뭐 5월 가정에다 무슨 이벤트를 한다라고 공지를 뿌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핵심 내용을 문자로 텍스트로 볼 수 있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문자는 URL을 포함하실 수 있잖아요. 링크를 넣으면 링크를 클릭할 수 있으니까 혹시 뭐 더 자세한 내용을 뭐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봐야 된다, 쇼핑몰에 가서 뭐 보고 구매하면 된다, 뭐 네이버 예약 페이지로 가면 된다, 이런 어떤 보내실 수 있는 정확한 URL 주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톤은 꼭 뭐 공손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문자로 공지를 이제 뭔가 공식성 있게 하시는 거다 보니까 조금 정확한 톤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이제 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 홍보 문구를 요청할 때 어떤 톤으로 해달라에 따라서 홍보 문구의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SNS에 올리거나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니면 진짜 우리 가족들, 뭐 친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조금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의 톤을 요청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진짜 이웃이 아는 사람이 지인이 말을 거는 것처럼 뭐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에 축제가 열리는데 뭐도 하고 뭐도 하니까 가족이랑 꼭 와주세요 하고 또 귀여운 이모지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좀 친근하게 내용 전달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편안하게 이 정보를 접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기관이 쓴 것처럼 이제 좀 공식적인 톤, 뭐 행정문서나 보도자료, 기사 이런 것들은 좀 그런 형식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행복구청은 오늘 며칠 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름 주민 화합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뭐 이벤트, 뭐 이런 전단지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딱 한 줄, 그 정확한 한두 줄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끄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올여름 이웃관계라면 더 즐겁다, 뭐 여름주민 화합 한마당. 그리고 사실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를 넣고 싶다면 뭔가 그런 뭐 우리 경품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뭐 선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많은 어떤 보따리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가게나 서비스를 이제 홍보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매장에 뭐 사장님들이 직접 우리 고객들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우리 손님들한테 이제 말을 거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뭐 드실지 고민 중이신가요? 저희 뭐 행복한우 매장 신메뉴 소개하니까 한 번만 와주세요. 뭐 오셔서 드셔보시면 단골이 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말을 거는 친근한 말투들을 활용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떤 말투로 해달라 요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각자 이제 내가 올려야 되는 컨텐츠에 맞춰가지고 요런 실습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만드는 형태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행복 한우라고 하는 이제 매장에서 행복 나들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전품목 20%를 할인을 한대요. 그래서 대상은 어느 누구나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 누구나 올 수 있고 5월 5일 날 장소는 행복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상황 나왔죠.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무슨 내용을 홍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요청한 내용은 그래도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채널에. 그래서 친근하고 조금 따뜻하고 좀 약간의 이제 뭔가 이벤트니까 설레는 분위기가 느껴지게 해달라. 이모지는 한 3, 4개 정도 이쁘게 넣어달라. 그리고 4-5줄의 본문과 해시태그를 조금 넣어달라. 그래서 해시태그는 지역 이름이나 행사 이름 같은 거를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GPT한테도 요청을 하고 제미나이한테도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행복나들이 축제와 함께 더 특별한 하나로 행복공원에서 만나요. 행복한우의 전품목을 20% 할인하니까 맛있는 즐거움까지 놓치지 마세요. 해서 4줄 정도 잘 만들어졌고, 키워드 행복나들이 축제라는 그 행사 키워드, 행복공원 장소, 행복한우는 가게 이름, 지역축제는 요거는 뭐 지역축제 찾는 키워드에 노출되면 이제 요것도 하나의 지역축제니까 와서 즐길 수 있을 거고, 가정의 달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가정의 달, 뭐 이벤트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검색할 만한 태그를 좀 넣어주시면 더 유용하시겠죠. 제미나이는 어떻게 썼는지 보면은 5월 5일에 행복공원에서 열리는 행복나들이 축제로 놀러오세요. 전품목 20% 할인 이벤트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태그는 5월 나들이, 뭐 한우 할인 이런 키워드들을 아까 GPT하고는 조금 다르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간결한 내용으로 텍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조금 정리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뭐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잘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같은 뭐 정보들이긴 한데 이렇게 이번에는 카카오톡에 공지 문구로, 단체 카톡에 공지 문구로 올린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짜봤냐면 어버이날에 우리 가족 모임 할 건데 장소는 행복 레스토랑이고 시간은 저녁 7시다 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공지하는 컨셉으로 한번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자, GPT한테도 문의를 하고 제미나이한테도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GPT 이렇게 했네요. 어버이날 가족 모임 안내, 딱 제목부터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박아줬고요. 안녕하세요, 가족 모임 일정 안내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고, 소중한 어버이날을 맞아서 식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니까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잘 정중한 느낌으로 잘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여기도 뭐 식사 자리 마련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고, 예약을 위해서 가능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액션을 고지를 딱 해놨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톡방에 잘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되면 이제 업로드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 조금 이제 정중하면서도 우리 뭐 지인이나 가족들일 거니까 공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 연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컨셉이긴 한데 이거를 문자로 보내는 스타일로, 이제 카카오톡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문자를 잘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문자만 사용하시거나 문자로만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문자로도 한번 공지하는 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줄짜리 엄청 간략하게 5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행복 레스토랑에서 어버이날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결하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URL 자리에다가 이제 뭐 참석 여부를 투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 모임 장소, 행복 레스토랑 갈 수 있는 뭐 지도 주소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제미나이도 간단하게 했는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해가지고 여기다 상세 URL,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장소, 위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문자용으로도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현수막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래서 현수막 만드는 거는 문구를 요 모금 행사, 가정의 달 모금 행사 내용으로 현수막 만드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내용 프롬프트는 어떠냐면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핵심 내용은 변경하셔야 되는데, 자, 그 현수막이니까 뭐 메인 슬로건 15자, 뭐 강렬하고 기억에 남게 요거 한 30자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 장소는 행복주민센터, 일시도 넣고요. 그 다음에 2초 안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조금 임팩트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이다 보니까 5월 15일 뭐 이제 중요한 내용만 딱 적고 따뜻한 나무는 함께해요 라고 엄청 간결하게 제가 15자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나이는 따뜻한 나눔 행복한 우리 동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길이를 한 20, 30자 정도 더 넣고 좀 더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 안내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 다음 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 해보도록 할 건데 보도자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는 사실 기사의 바로 전 단계,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 보도자료를 딱 전달을 기업에서든 뭐 담당자들한테 그 원고를 딱 받고 나서 요게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다, 뭐 뉴스거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 이제 기사화로 시켜주는 겁니다. 기사화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거는 기사를 보는 거죠. 뭐 땡땡 뉴스 이런 데 올라온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도자료를 이제 배포를 할 때 다양한 기자님들이나 언론사에 뿌린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좀 기사로서의 형식, 보도자료로서의 형식을 잘 갖출 수 있을수록 필요한 내용이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을수록 기사로서 노출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형식을 갖춘 원고를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사나 공문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그 쓰는 형식과 틀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쓰는 게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스타일에 맞게 내 내용만 바꿔서 넣으면 바로 훌륭한 좀 정보 전달형 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전 단계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행사를 우리가 했는데 이걸 보도자료 스타일로 좀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행사를 보도자료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포함할 거는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제목과 부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제목, 그 다음에 개요, 내용은 육하원칙에 딱 맞게, 그리고 행사 내용과 기대 효과가 뭔지도 써달라. 그리고 톤은 아무래도 보도자료니까 공식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행정문서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여기 이제 3인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3인칭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스타일로 써달라고 하는 거였고, 분량은 사실 특히 이제 기사 같은 거, 어떤 기획 기사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온라인 기사 이런 것들 보시면 엄청 짧고 간결합니다. 한 3-4문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어도 대여섯 문단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좀 간략하기 때문에 A4 반장, 그거보다 조금 위아래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내용은 행사 이름, 5월 가정의 달맞이 모금 행사, 행복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장소와 일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계획식 이랑 초청 공연 모금 행사 체험 부스를 우리가 진행한다. 그리고 안내사항, 체험 부스 참석은 사전에 여기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문의하면 된다. 그런 중요한 안내사항이나 언급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재미나이한테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사를 써줬는데 잘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행복동 주민센터 5월 가정의 달 맞이 모금행사 개최. 기사 제목으로 아주 딱 그 핵심 내용이 들어간 거죠. 누가? 행복동 주민센터가 뭐를? 5월 가정의 달 맞이 모금 행사를 어떻게 한다? 개최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거는 무조건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갔고요. 부제에 이런 행사의 의의나 이런 것들 좀 아니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넣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 공연, 체험 모금이 어우러진 참여형 행사라고 부제를 아주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자, 개요는 요거는 이제 기사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진 않고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거죠. 누가? 행복동 주민센터가 5월 15일에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왜 개최하느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이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시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명분을 잘 적어줬습니다. 만들어줬죠. 어떻게 하느냐? 개회식도 하고 초청경연도 하고 모금 행사도 하고 뭐 체험부스도 하고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6화 원칙에 맞춰가지고 넣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조금 이 보도자료에 맞게 말을 잘 가공을 해줬죠. 취지 같은 거를. 자, 그래서 행사 내용, 행복동 주민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게 약간 기사 어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안 적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초청팀의 공연이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제가 뭐 초청 공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역 문화단체가 오는 건지 뭐 무슨 가수가 오는 건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의 멘트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훌륭하겠죠. 그 다음에 모금된 성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다양한 체험 부스. 자, 여기도 만들어준 말이 있죠.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이런 멘트들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희망하면 이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적어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대 효과까지 써서 좀 기사 안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명분과 구체적인 6화 원칙의 내용들을 잘 정돈해서 넣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보도자료 형식에 약간 더 그 틀을 갖춰서 배포를 하시면은 되겠죠. 이거는 재미나이가 만든 건데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더 살을 붙여가지고 말이 되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주신 걸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습 앞부분을 좀 해봤고 채널별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 또 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상이나 이걸 받아보는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문구를 만드는 거 한번 3가지 정도 그냥 다 보여드리지 않고 앞에 비슷해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진 않더라도 한번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일단 그냥 유형을 한번 들으시는 여러분들 수강생분들 유형이 뭐 공무원 아니면은 뭐 일반 뭐 개인, 소상공인 이런 거라고 이제 조금 뭐 아니면 단체 이런 걸 해서 조금 쓰실 만한 컨셉들을 넣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공무원분들 뭐 행정정책을 홍보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런 혜택 같은 것도 좀 잘 안내하고 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글을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정책 안내, 정책 홍보를 할 때 좀 주민들이 이런 걸 이제 SNS에서 좀 알아보고 읽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 왜냐면 기존 공문 같은 스타일은 너무 딱딱하니까 그리고 용어도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분들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조금 이런 거를 신청하실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포인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책을 뭐 인스타랑 카카오톡 버전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프롬프트인데 이거 한번 예시를 그냥 가상으로라도 제가 적어가지고 잠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정책명은 뭐 2006년 행복동 뭐를 해볼까요? 아까 뭐 육아지원금 정책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상들은 뭐 육아지원금, 뭐 자녀를 키우는 행복동 이제 관내 주민이겠죠. 대신에 이제 자녀가 어린 자녀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가 육아지원금이니까요. 혜택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매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서 복지금 5만 원 지급 인당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막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도서 복지금 신청 방법은 뭐 7월 신청 방법은 뭐 주민센터 문의
또는 홈페이지 신청 이렇게 하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게 자녀들이 이제 도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뭐 지원금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인스타와 카카오톡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 달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나이한테도.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용과 카톡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인스타그램용 아이 키우는 행복동 주민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매달 도서복지금 5만원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해서 육아부담은 줄이고 아이 성장은 더 크게 슬로건도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5월에 신청하는 거고 주민센터 문의나 홈페이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해시태그 인스타니까 당연히 이렇게 달아줬죠. 그리고 카톡 공지용으로는 이렇게 제목을 아래 달아서 딱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놓치면 아까우니까 꼭 신청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막 퍼뜨릴 수 있게 잘 요약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같은 거 넣어주면 더 좋겠죠. 자, 인스타그램 이제 요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인스타그램은 우리 아이 책값 걱정 이제 행복동이 함께 나눠요 해서 도서복지금을 이제 준다. 그리고 기간이랑 해시태그 이렇게 작성해줬고 카카오톡용도 우리 아이 책 선물 행복동이 지원합니다 라는 이제 공지성 멘트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 좀 잘 정리를 가독성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썼던 그냥 뭔가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그냥 내용 본문만 딱 들어가 있는 것들을 올리고자 하는 채널에 맞게 톤도 바꿔주고 뭐 이모지 같은 것도 잘 활용해서 예쁘게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꾸며줬죠. 그리고 뭐 이제 공무원 뭐 이런 공모를 보신다고 하면 어떤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조금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불만이나 불평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보한 사람이나 문의한 불만을 제기한 분들이 오해 없이 조금 그 내용들을 잘 납득하고 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공손하고 친절한 멘트로 이런 이유나 또 이런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써주시면은 좀 소통이 잘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행사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행사들의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는 홍보 문구 필요하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구, 어떤 혜택이나 재미나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특성 그런 부분들 좀 감성적으로 건드려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멘트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내 상황에 맞게 공무원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그 대상에 맞춰서 쓰는 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컨셉인데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뭐 이제 내가 뭐 카페를 한다, 꽃집을 한다, 뭐 음식점을 한다, 학원을 한다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신메뉴나 신제품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홍보하실 기회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신메뉴,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거나 이벤트, 뭐 할인, 뭐 가정의 달 맞이 무슨 이벤트 또는 뭐 정기적으로 항상 우리 매장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걸 알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기 게시물, 공식성 게시물을 올리실 때 쓰실 수 있는 프롬프트 이렇게 뭐 역시나 3가지 버전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메뉴, 신제품 나오는 거 아마 많이들 활용하실 거니까 요거 하나를 한번 저희가 실습을 예시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장의 종류는 카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뉴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여름이라 뭐 수박 주스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생과일을 활용한 건강 주스 뭐 이런 컨셉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뭐 이번에 뭐 세일 기간이라서 뭐 한 3,900원에 3,900원 메뉴를 오픈 기념 그러니까 신제품 런칭 기념 신제품 출시 기념 1,000원 할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자, 한번 이 내용으로 신메뉴 홍보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용으로 만들어준 거랑 카톡용으로 만들어줬는데, 요거는 뭐 인스타그램용 블로그용, 뭐 네이버 지도 게시용, 우리 그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맞게 써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두 가지 버전 제가 요청한 건데, 이 채널 버전을 다르게 넣으시면 됩니다. 보도 자료로 만들어 달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름 생과일 그대로 만든 수박 주스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2,900원 할인, 이렇게 1,000원 할인 해준다는 거 딱 정확하게 적어줬고, 카톡 채널도 수박 주스 나왔어요. 방문해서 즐겨보세요. 요약해서 예쁘게 적어줬죠.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긴 문장으로 적어줬네요. 그래서 설탕 가득한 시럽 대신에 진짜 생과일을 통째로 넣었다. 카톡 버전도 출시 기념 스페셜 이벤트를 좀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할인된 내용을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잘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2,900원 하는 게 아니라 3,900원이 2,900원으로 1,000원이나 할인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맥락을 파악해서 가독성 높게 강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 버전도 하나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그냥 뭐 주민단체, 뭐 우리 마을 모임 홍보, 이렇게 지역사회 분들이 서로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마을 모임, 소모임 이런 공지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봉사활동, 뭐 재능기부 활동 이런 걸 좀 독려하는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뭐 마을의 소모임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이제 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뭐 야유회를 간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시는 뭐 5월 25일, 장소는 행복공원. 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경품도 증정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미난 활동들, 뭐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다. 그리고 특이사항, 뭐 준비물 같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주민인 걸 확인해서 신분증 지참이 좀 필요하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은 우리는 이제 뭐 회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뭐 무료 대신에 뭐 별도 체험 신청 시에는 뭐 아이들이 어떤 특정 체험 같은 거 신청할 때는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건 이미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제미나이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가정의 달 맞이 야유회를 진행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뭐 여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신분증만 챙겨주세요. 참가비는 무료인데 일부 체험은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이렇게 깜짝 경품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뭐 양손 가득 가져가실 뭐 이런 내용, 신나는 게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해서 좀 더 독려를 열심히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지할 내용들을 사실 그 본문 내용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걸 가독성 있게 SNS에 맞게 뭐 우리 독자들에 맞게 정리하는 거는 AI가 너무 예쁘게 잘 해주니까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 실습은 한번 그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강의들과 접목한 부분을 좀 안내만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문장으로 된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해도 사진이 필요하고, 블로그에 올릴 때도 뭐 사진이나 포스터가 필요하고, 카톡 공지나 단톡방에 공지할 때도 이왕이면 이런 그 행사나 뭐 정보를 알리는 홍보 이미지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캔바를 가지고 캔바에서도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고, 포스터는 거기서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캔바 자체에도 문구를 수정해주는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른 강의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걸 좀 접목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GPT나 제미나이로 문구를 만들고 캔바에서 이제 카드뉴스 스타일로 이제 편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만들어준 이런 멘트들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캔바에 가서 괜찮은 그
템플릿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요 내용들을 집어넣고 캔바 AI를 활용해서 문구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더 좀 사람들한테 강조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훨씬 더 그 생동감 있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캔바를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저희 템플릿을 캔바 사이트에서 템플릿을 한번 찾아볼 건데 저희는 뭐 인스타그램 게시물용으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한번 골라볼 건데요. 제가 야유회 한번 해볼까요? 야유회 방금 넣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피크닉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데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우리는 이런 디자인 산뜻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글자 같은 거 하나하나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자, 아까 만들었던 자, 가정의 달 맞이 야유회 안내. 자, 요게 제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따뜻한 봄날 함께 즐기는 야유회 어떠세요? 이런 게 다 제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포스터용으로 문구를 먼저 뽑고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있는 내용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그냥 이렇게 예쁘게 넣으셔도 되고, 가정의 달맞이 야유회 안내 이제 넣어서 요 폰트 같은 거 이제 영문 폰트라서 저렇게 깨지는 건데 이제 한글 폰트 예쁜 것들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우리 감성에 맞게 적절히 만드실 수 있겠죠. 사이즈, 글자 사이즈 같은 거 이제 적절히 잘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멘트 같은 거는 이렇게 조금 눌러서 텍스트를 제작성 한다거나 더 재미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가정의 달 맞이 야유회 안내인데 가정의 달 야유회 초대합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바꾸기. 그러면 이제 글씨가 좀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쓰시면 되고, 이런 데다가 위치나 이런 것들 집어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멘트에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 함께 즐기는 야유회 어떠세요? 5월 25일 행복공원 이런 정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틀 안에 맞게 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추가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이런 공지 내용들, 따뜻한 봄날 함께 즐기는 야유회 어떠세요? 이런 멘트들 아까 써준 것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인스타에도 올리실 수 있고 똑같은 걸 이제 카톡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공유 버튼에서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이미지가 저장이 되니까 이 포스터 이미지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인스타용 텍스트, 카톡용 텍스트를 붙여 넣어서 컨텐츠를 발행을 하시면 톤이 아주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AI로 문구도 만들고 이미지화 하시는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런 좋은 홍보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 팁을 조금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약간 비슷했었는데요. AI한테 뭔가를 요청하실 때에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좀 두루뭉실한 내용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들을 막연하지 않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 문구가 아니라 여름 축제, 여름 시즌이 들어가게 이제 인스타그램용으로 문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타겟 20, 40대 주민, 공무원 대상, 아니면 지역 주민 대상, 고객 대상, 소비자 대상, 그 다음에 친근한 톤으로 아니면은 정중한 톤으로, 그 다음에 이모지도 들어가게 해달라, 글자 길이는 몇 자로 해달라, 몇 줄로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요청을 할수록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던 분량의 원하는 스타일의 원고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한번 요청하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완 요청을 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글자 분량을 더 늘려줘, 짧게 해줘, 이모지는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빼달라, 더 신나는 문구, 더 활기찬 문구로 바꿔달라. 그리고 조금 이제 하나씩 요청하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럼 제목을 한 3가지를 뽑아달라, 한 10개를 뽑아봐줘.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대안을 줄 거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버전을 그냥 첫 번째 버전을 받아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스타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교도 해보시고 최대한 AI가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뽑았을 때 그걸 사용하시면 우리가 가장 이제 베스트 내용들을 홍보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좀 바꿀 때 수정 프롬프트는 진짜 내가 생각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수정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더 짧게 해줘, 2줄로 줄여줘, 더 길게 10줄로 늘려줘, 이모지를 넣어줘 빼줘, 더 친근하게, 아니면 더 공식적으로 정중한 느낌이 들게 해줘, 신나고 에너지 넘치게 해줘. 그 다음에 어려운 말투를 썼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줘. 그럼 문체를 바꿔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타일, 아예 각각 다른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정중한 스타일, 따뜻한 스타일, 활기찬 스타일을 비교해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현수막 같은 거 임팩트 있게 바꿔줘. 그리고 인스타용으로 만든 걸 카톡으로 바꿔줘, 블로그 버전으로 바꿔줘, 그다음 현수막용으로 바꿔줘 하시면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 채널에 맞게 다 원고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 편안하게 홍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홍보해야 될 내용이 있다. 가게 홍보나 모임을 공지해야 된다거나 어떤 정책을 안내해야 된다거나 행사를 알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하는지,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내용이나 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언급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 카톡, 현수막 버전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좀 쉽게 이런 멘트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었고, 공무원분들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실습할 때 안내 예시 드렸던 것처럼 행사 홍보용 버전, 체조 교실을 홍보하신다든지 이런 것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소상공인분들 역시나 우리 가게 홍보하셔야 되죠. 신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품이 나왔다는 거 홍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본 도구는 GPT와 제미나이 제가 번갈아 가면서 멘트 쓰는데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캔바 AI를 활용해가지고 간단한 문구나 그냥 캔바 자체 서비스인 이미지 만드는 거 만들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GPT랑 AI 제미나이만 사용을 해드렸는데 클로드도 이런 이제 문서 작성 같은 거 굉장히 잘 해주고 블로그나 이런 긴 문서 같은 톤들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문구의 톤 조절이 필요하실 때는 한번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한테 이런 행사 내용을 얘기했을 때 혹시나 우리가 빼먹고 날짜를 안 넣었다, 전화번호를 안 넣었다 이러면 알아서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쳐서 쓰라고 예시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특히 블로그나 보도자료처럼 긴 글들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것들은 정확한 사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 번씩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어쨌든 글의 분량을 늘리고 풍성하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멘트를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다양한 홍보 컨텐츠들 만드실 수 있을 거고, 홍보 프롬프트 이제 각각의 채널별로, 보도자료별로 제가 실습하면서 안내해드린 내용들 교환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이나 업무용으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멘트 작성하시는 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